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 같은 거 없으시죠? 비 피해. 네, 좋은 동네 사십니다. 자, 오늘은 문제풀이 마지막입니다. 양도소득세죠? 118페이지. 맞습니까? 예. 양도소득세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좀 보충한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교재 118페이지 순서에 따라 여기서는 양도냐 상속이냐 증여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도가 뭐죠? 등기 여부는 관계 없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 등이 타인에게 이전되는데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대가를 뭘로 금전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많이 받던 적게 받던 팔았다 이거죠. 예, 그것이 양도인데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점검해보고 갑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그러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이 양도행위인데 여기에 자 양도로 보는 거 자 매매 대금을 일시에 받던 공매 처분돼서 매각대금 들어오고 경매로 낙찰돼도 낙찰대금이 돈이 들어오죠. 대가 받으니까 양도고 교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것도 양쪽 다 취득세 내고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역시 보상금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받죠. 그리고 현물출자 법인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회사로부터 뭐 받아요? 주식을 받으니까 대가 받고 부동산이 이전되는 것보다 양도. 그리고 채무 갚아야 될 채무나 이혼하면서 무엇을 위자료를 주기로 약속했으면 채무죠. 그걸 금전이 아니라 뭘로?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물 변제. 이것도 부동산을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봐요. 부동산을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갚았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갖고 채무를 갚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조건부 증여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거죠. 이때 부담부 증여는 채무 부분은 뭘로 봐요? 양도로 보고 채무 부분은 양도고 채무를 뺀 나머지는 뭐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좀 이따가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보니까 점검할 거고 또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얘기는 환지처분이 뭐죠?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되돌려주는 거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보류지는 환지받을 땅의 일부를 떼어서 공사비로 메꾸는 걸 뭐라 그래요?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지적 경계선. 경계선이 이를테면 이거죠. 농사 짓고 있는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갑의 농지, 이건 을의 농지예요. 근데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자동차도 못 다니고.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저녁에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경계선을 이렇게 바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차도 다니고 편리하죠. 그러면 원래 요 토지는 원래 누구 땅이었었어요? 누구 땅이야? 갑의 땅인데 얘한테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누구? 을 소유 토지인데 얘한테 주잖아요. 이 토지와 이 토지를 교환하는 건 목적이 불합리하게 불편하게 되어 있던 경계선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또 공동소유 재산을 공유물을 지분 변동 없이 나누는 건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했어도 원인무효 법원의 판결로 취소가 돼서 다시 되돌아오는 건 양도로 보지 않아요. 명의신탁 있죠. 명의신탁이 뭐죠? 재산의 실소유자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한 게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럼 세금 안 내느냐? 아니지. 이건 뭘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세금 많이 부과하는 거죠. 명의신탁은 매매 거래가 아니라 뭘로 간다? 증여. 다음 양도담보가 뭐예요? 돈을 빌려오면서 채권자에게 갚을 때까지 담보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건 맡겨놓은 거지 매매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아요. 다만 뒤에 가서 채무 뭐라 그래요? 불이행. 채무를 만기에 가서 이행하지 안에서 변제에 보였다. 충당, 메꿨다. 그때는 양도로 봅니다. 또 7번 재산 분할이 있죠.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인데 이혼해서 나눠 갖는 거. 원래부터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주는 사람은 매매가 아니에요. 양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기 거 가져간 거. 그래서 재산 분할로 이전하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음 8번 배우자 부부끼리 또는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의 뭐는 양도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요? 증여로 보는 거 세법은. 그죠? 증여로 가야 세금 많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거래도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가 있어요. 예?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거나 경매 처분되는데 아들이나 부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건 짜고 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양도 행위로 인정됩니다. 또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뭐 했어요? 교환 또는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자금 출처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매매 거래로 보고 이런 단서가 없으면 이런 단어가 없으면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무조건 뭘로 가요? 증여로 갑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이 물어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공유물 분할과 재산 분할 그리고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는 뭘로 간다? 증여로 간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뭘로? 부동산으로 주는 건 대물변제죠. 예. 또 대물변제.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누가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뭐 달라고 합니까? 위자료 달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위자료를 주기로 했어요. 그럼 뭘로 주면 돼? 돈, 금전. 돈으로 주면 세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위자료를 주기로 하고서 약속해놓고 뭘로?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동산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줬다. 위자료를 뭘로 줬어요? 부동산으로 준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뭐가 없어졌어요? 부동산 없어졌죠. 그 얘기는 얘는 부동산을 팔은 거야.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갖고 뭐 줬어요? 위자료 준 거랑 똑같잖아. 결과가. 부동산을 줘서 없어지나 팔아서 없어지나 똑같죠. 그래서 얘는 부동산을 무한 걸로 본다. 양도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얘는 매매로 부동산을 무한 거야? 취득. 부동산 받았으니까 얘는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매거래야 매매거래.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때는 갑은요 이 상가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무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갑은 양도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번호 6번 위자료 지급 있죠 거기? 예, 그 얘기고 또 하나 누구는 을은 받았으니까 그냥 뭐만 내면 돼? 취득세만 내면 돼. 취득세. 이해가세요? 자, 또 하나 이렇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것도 대물변제죠. 또는 이런 경우 있어요. 얘가 돈을 빌려줘. 그럼 얘는 돈 빌려왔죠. 그래서 갚을 사람 채무자, 얘는 돈 받을 사람 채권자죠. 근데 약속된 날짜에 얘가 갚아야 돼. 근데 돈이 없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뭘로? 부동산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줬다. 이것도 대물변제예요.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는 뭐가 없어졌어요? 부동산 없어지고 갚아야 될 채무 없어졌죠. 그 얘기는 얘는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갖고 채무를 갚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석을. 그래서 얘는 부동산 없어졌으니까 뭐요? 양도로 본다.
그럼 얘는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네요?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때 누구는 갑은 이 상가 부동산을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보고 갑은 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 을은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위자료가 됐던 주고받을 채권 채무를 뭘로? 부동산으로 주고받은 건 대물 변제 양도로 보는 거예요. 예, 다음 이번에는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 그랬죠. 여러분 재산 분할은요, 이혼하고 나서 둘이 뭐를 해요? 협의에 의해서 이혼할 수도 있고 재판을 통해서 이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민법 규정하면 협의 이혼도 있고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하면 둘이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이니까 둘이 합의해서 나눠 가지면 되죠. 근데 조금 더 달라면 주지. 안 주잖아요. 안 주면 말지. 꼭 더 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 법원.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판사가 결정하죠. 뭐라고? 좋아. 소송이 들어왔어요. 재산 분할로. 싸워. 그럼 소송이 들어오면 판사는 뭐라고 그래? 좋아. 너 결혼하고 나서 너네 모은 재산 다 목록 가져와. 예? 그리고 너네 돈 직장 다닌 거 원천 징수한 거 다 가져와. 그거 놓고 결혼하고 나서요, 첫 번째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때 당시 기여도를 따져. 예? 남편하고 부인이 맞벌이를 했어요. 그럼 누가 월급이 더 많으냐? 이건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소득세 냈으니까. 그거 가지고 비율을 정해. 6대4, 7대3.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파트 취득할 때는 2세가 태어나서 주부가 전업주부로 바뀌어서 부인이.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 그럼 남편만 외벌이를 했어요. 그럼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비율이 결정됐는데 지금은요, 10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여성의 가사 노동력을 그때 10년 전에는 월 평균에 50만 원 정도 됐어요. 판례 보면. 그럼 1년 해봐야 얼마? 600만 원. 10년 해봐야 6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은 가사 최저 임금제를 도입을 했더니 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데려오고 할 때 도우미를 불리면 돈으로 환산해. 그리고 청소 도우미 불렀을 때 얼마? 예? 음식 만드는데 음식 도우미를 불렀어요. 전부 다 도우미 불러서 계산을 했더니 지금 현재는 웬만한 남편 월급보다 가사 노동력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실무할 때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재산 분할 소송 가지 마라. 100번 진다. 특별한 거 빼놓고 그냥 대충 50%나 이렇게 하자는 게 나아. 예? 그래 잘못하다가 6대4로 뒤집어진다니까?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재판상은 그렇게 가는 거고 협의는 자기들끼리 합의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든 협의를 하든 얘가 이제 여기서 갑하고 을이 부부예요. 근데 뭐 했어요? 이혼했으니까 전 배우자가 얘가 누구한테? 갑한테 뭐라고 그래? 내 거 줘. 재산 분할. 그죠?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 중에 내 거 가져갈게. 달라 이거죠. 그럼 얘가 부동산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이해가세요? 그건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 매매 아니에요. 왜? 얘가 원래부터 자기 거 그냥 가져간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아니다. 양도 아니에요. 얘 세금 1도 없어.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뭐야? 취득이야.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 그죠? 그러면 이때 양도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양도도 증여도 아니니까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죠? 그럼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자기 거니까 취득세 안 내. 근데 등기에 대한 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특례세율이 있어요. 특례세율. 소유권 등기만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취득세 낼 때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 2% 빼요. 요거 왜 0.3이냐? 특례세율.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 빼라. 이렇게 세율이. 그럼 표준세율이 뭐냐? 공유물 분할은 2.3이에요. 2.3에서 2% 빼니까 0.3
3%만 취득세 내 특례세요. 이해가세요? 원래 취득세 등록세 합쳐진 건데 취득 아니야. 원래부터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옮겨놓는 뭐만 하라.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 빼요. 그래서 0.3%만 취득세 낸다. 원래 상가는 매매로 취득하면 4%야. 그죠? 근데 0.3만 내는 거. 그러니까 세금 거의 없죠. 예,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은 매매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재산 분할은 이혼하고 하는 거죠. 위자료도 이혼하고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면 두 가지 한데 남들한테 물어봤어. 이혼한 사람한테. 이혼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두 개. 첫 번째 뭐?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뭐? 위자료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위자료 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내 거 내가 가져갈게. 재산 분할 두 가지 하는 거 두 가지. 근데 위자료는요. 예, 드라마 같은 데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예, 누구죠? 누구죠? 대통령 노태우 딸 노소영 씨하고 최태원 회장이 있죠. 그런 경우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되잖아요. 걔 빼고 예, 걔네들 빼고 대법원 판례보면 5천만 원 이상 넘지 않아요. 위자료는. 그런데도 뭐 변호사 선임 비용 차법 뛰면 없죠. 그런데도 위자료 소송을 하는 이유는 재산 분할할 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이해가세요? 좋아. 어쨌든 위자료로 부동산 주는 건 양도고 재산 분할로 받는 거 주고받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거예요. 시험에서.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해 봅니다. 자, 조금 아까 있던 위자료하고 뭐 지금 한 재산 분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 자, 갑이요.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럼 얘 부동산이 얘로 가죠. 그럼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적어 뭐라고? 매매, 상속, 증여, 기부, 재산 분할, 위자료. 이거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위자료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었어요? 위자료라고 적었어요. 위자료로 부동산을 얘한테 줬다. 이렇게 적은 순간 얘는 뭐야? 양도 팔은 거야. 팔은 거. 얘는 뭐고? 매매로 취득. 그럼 얘는 팔았으니까 뭐 계산해야 돼?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뭐 내고 그냥 취득세. 이해 가세요? 예, 매매 거래로 보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근데 얘가 부동산 넘겨줄 때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신경 썼어. 그래가지고 이혼했으니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세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로 적었어. 뭐라고 여기? 재산 분할. 이렇게 네 글자로 적는 순간 세금 1도 없어. 양도가 아니야. 여기는 뭐 취득세 되죠. 근데 형식상이라고 그래. 등기만 하라 이거야. 아까 같이. 그래서 얘는 양도가 아니니까 세금 부담이 없고 얘는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왔으니까 등기에 대한 것만 취득세 내라 특례세. 표준세율이요. 공유물 분할은 2.3%야. 취득세가. 거기서 몇 프로 빼? 2% 빼니까 아까 0.3%만 취득세 낸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위자료 주는 건 양도, 재산 분할은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됐어요? 자, 다음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뭐죠?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증여자. 공짜로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죠. 그럼 얘는 이 부동산을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이거 8억. 그런데 여기 증여할 때 요 감정가액이 요게 얼마? 10억.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얼마 있어요? 4억. 얘는 갚아야 될 채무가 4억 있죠. 이 부동산을 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뭐합니까? 증여를 한다 얘기. 증여받죠. 그런데 요 갚아야 될 채무를 얘가 뭐하는 거? 떠안는 조건. 예? 떠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담하는 거죠. 채무 4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법은 양도소득세가 됐던 취득세가 됐던 부담부 증여는 충청도 사투리 부담부 증여는 채무가 있어요야.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 부분은 뭐야? 유상, 매매다. 증여가
아니다. 왜 얘는 증여가 아니에요? 4억은 갚을 거잖아. 갚을 거니까 지금 갚으나 나중에 갚으나 갚을 거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매매 4억은 뭐가 아니에요? 증여가 아니지. 그리고 얘는 갚아야 될 채무 없어졌죠? 대물변제, 대물변제. 부동산으로 갚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때는 누구?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죠. 4억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요거 갚아야 될까?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얘는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죠. 이때 취득세는 채무 부분 얼마? 4억은 갚을 거니까 증여가 아니다.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채무를 뺀 나머지 얼마? 6억만 공짜로 받았어요. 그건 무상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그러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 매매로 본다. 이해가세요? 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배우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뭐 매매 거래가 나오죠. 예. 그러면 자 보세요. 부모가 누구한테? 자녀한테 또는 남편이 부인한테, 그죠? 이와 같은 부동산을 둘이 매매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둘이 매매로 대가를 보였다. 주고받았다. 매매니까 사고 팔았죠. 그럼 이쪽에서는 부동산 넘겨주고 돈 받았죠. 근데 둘의 관계가 누구야? 부모 자식이죠. 너네는 매매가 아니다. 뭘로 간다? 증여예요. 증여. 그러면 얘도 뭐요? 매매로 보였어요. 취득한 게 아니라 증여로 취득했다. 그죠?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만 내지만 증여받아 취득했으면 취득세도 내고 별도로 증여세도 내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1번 요런 경우는 요렇게 나왔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부동산을 뭐라고? 매매. 그럼 볼 것도 없어. 그건 뭘로 간다? 증여로 추정한다. 그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증여로 보면 주는 사람은 세금이 없어요. 증여는 주는 사람은 세금 없어요. 받는 사람 여기 있죠. 얘는 뭐 내야 돼? 취득세 내고 증여세도 내야 된다.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2번 이렇게 갔어요. 뭐? 이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는데 경매 처분되는데 아들이나 부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어요. 짜고 하는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공매, 경매 또는 뭐예요? 부동산과 부동산을 뭐하는 거? 교환. 아니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자금 출처 등으로 명백히 입증. 요런 단어가 나오면 이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인정이 돼. 그리고 여기는 매매로 부한 거다. 그냥 취득이다.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몇 번? 2번의 경우는 이리 와요. 2번의 경우는 매매 거래로 보는 거예요. 양도. 그래서 여기는 팔았으니까 뭐 양도 소득세 부담하고 여기서는 받았으니까 뭐만? 취득세만 내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봤어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 문제로 갑니다. 자, 118페이지 1번 다음 중에서 소득세 법령상 판례상 양도가 아닌 거. 법에도 있고 판례에 1번 부동산에 부담부 증여 다 왔죠? 그럼 무슨 부분? 채무 부분 있죠?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 그 양도죠. 채무 부분. 그럼 채무 이외 부분 이렇게 나오면 증여. 그건 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맞고 2번 이혼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자 합의에 의하던 법원의 판결로 가던 뭐 줬어요? 위자료. 위자료는 대물 변제. 그죠? 그래서 양도로 본다. 다음 3번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에 뭐 했어요? 현물 출자. 회사에 투자했죠? 그리고 회사로부터 주식 받잖아. 양도지. 양도. 다음 4번 A는 토지를 출자하고 B는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업을 시행하는 경우 A의 토지 출자. 이게 현물 출자죠. A는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땅을 넘겨주고 회사로부터 주식 받으니까 대가 받죠.
양도로 본다. 다음 5번.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나왔죠. 환지처분은 옛날 땅 받아가지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걸 환지처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되돌려준 거지 파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환지처분하면 지목이 바뀌죠. 예를 들어 임야를 받아가지고 전답으로 되돌려준다. 그럼 지목이 바뀌거나 집원 번지수가 바뀐 새로운 토지로 되돌려주는 거 환지처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공사비 대가로 베끄는 거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다음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2번도 갑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요렇게 공동소유 토지인데 키워드는 뭐예요? 지분 변동 없이. 그럼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지분 변동 없으면 자기 거 자기가 나누는 거 매매 거래가 아니에요. 양도 아니에요. 공동 등기됐던 걸 지분 변동 없이 종전대로 부하는 거 나누는 건 매매 거래가 아니다. 다음 2번 양도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보류지 땅 받았죠. 공사비를 토지로 받았죠. 이거 보류지 충당 메꾸는 건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받아가지고 보류지를 다른 사람한테 뭐 했어요? 팔았어. 그건 양도죠.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틀렸죠? 예. 다음 1번도 틀렸어요. 양도로 본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3번 양도라 하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죠. 대가를 받고 이전되는 게 양도예요. 이때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등기 등록을 꼭 해야만 양도냐? 아니다. 등기 여부는 관계없어. 틀렸죠? 다음 4번 배우자 간에 부부 간에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틀렸어요.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 맞죠? 여기 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는 짜고 하는 게 많으니까 인정 안 해. 전체가 다 뭘로 가요? 증여. 그런데 왜 틀렸느냐? 다만 그 채무가 객관적으로 국가 등에 관련된 채무로서 입증이 되면 인정해줘요. 그런데 거기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기서 틀렸다. 예? 입증이 되면 채무 인수하는 게 국가 등에 관련해서 입증이 되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줘. 그런데 항상 그랬으니까 틀렸죠.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 담보. 담보가 뭐죠? 돈을 갚을 때까지만 채무자가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채권자 앞으로 등기해 주는 거. 이거 매매가 아니에요. 갚을 때까지 맡긴 거지. 그래도 나중에 뭐하면 다 변제를 하면 되돌려받죠. 만약에 채무 불이행 못 갚았어. 그때는 뭘로 봐? 변제 충당. 그때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자 담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만 나오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로 보지 않아야 돼. 채무, 여기서 키워드는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 메꿨다. 그때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3번 갑은 소유하고 있던 시가 얼마? 5억짜리 토지 가운데 특수 관계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을에게 뭐했다? 증여. 을에게 증여한 토지에는 금융기관의 차입금 얼마? 3억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차입금은 수증자가 부하는 거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갑과 을이 부담해야 될 세금 중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 그랬죠.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를 얘기하는 거죠. 부담부 증여. 자, 여러분 부담부 증여 지금 정리하면 부동산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를 증여했다고 그랬어요? 5억짜리예요? 예, 지금 첫 번째 줄 시가 얼마짜리? 5억짜리예요. 5억짜리죠? 예, 취득가격은 필요 없고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여기 채무가 얼마 있다고요? 3억. 여기 채무가 3억. 그럼 이 3억을 얘가 뭐 하는 거? 인수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채무 얼마?
3억에 대해서는 뭐고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나머지 2억 있죠. 이거는 증여로 보죠. 그럼 여기서는 채무 부분 얼마? 3억은 얘가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문제 갑니다. 1번 갑은 5억 전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죠. 갑은 채무 부분 얼마? 3억을 양도로 본다. 다음 2번 갑은 5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게 아니라 3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을은 2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그죠? 틀렸고, 3번 갑은 5억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3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 을은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갑은 3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 을은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답은 몇 번? 4번.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죠? 채무 부분이 얼만데? 3억이죠? 그것만 알아도 답을 찾아갈 수 있다. 그죠? 예, 다음 장.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봅니다. 이번에는 121페이지로 가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느냐, 물건이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이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죠. 토지 건물. 근데 이 부동산은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등기를 하고 팔던 미등기로 팔던 다 과세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도 등기 여부 관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뭐한 거? 임차권은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등기 안 된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기출문제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10문제 기출문제 보면 8, 9개가 답이 이거야. 등기 안 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틀리잖아.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이런 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이 생기죠. 그런데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이런 권리를 보하면 양도하면 과세를 한다. 다음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같이 양도할 때만 과세예요.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이주권. 옆에 가서 다른 장소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주권이에요. 예, 그리고 특정시설물 이용권 하면 회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이죠. 그리고 4번 특정법인 주식 보실 필요 없고 신탁수익권도 뭐예요? 요거 제외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두 가지 중에 부동산과 별도로 따로 양도하는 영업권이나 이주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같이 양도하더라도 따로 신고하는 것도 안 돼.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음에 신탁수익권은 투자 신탁은 제외하고 주식이나 파생상품 이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 보죠. 121페이지 7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전세권 양도 과세, 점포, 임차권 그랬죠?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등기가 된 국내 부동산의 임차권 양도 등기된 거죠? 과세 대상 맞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양도했다.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 이런 거와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이 됩니다. 그죠? 다음 8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뭐했어요?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죠. 다음 2번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 과세 대상 맞고, 지상권 양도도 과세 대상이 맞아요. 자, 4번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면허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영업권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영업권을 단독으로, 권리금이죠, 영업권은. 예,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럼 5번 시설물을 배타적이라는 게 뭐예요? 독점적으로, 그죠? 자기만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도 회원권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타 자산으로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그죠? 자, 그러면 9번 마저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뭐했어요? 현물 출자하면 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지분을 받죠. 그러니까 양도.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과세. 3번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주는 사람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파는 거 아니에요. 예, 양도 아닙니다. 다음 4번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기타 자산, 과세 대상이죠.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과세 대상.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과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것. 그런데 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35회에서 출제가 됐어요. 예? 35회. 그래서 과세 대상 거의 중요는 하지만 반복해서 출제되는 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앞에서 공부한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것,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35회 때 출제된 거는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저 부록 맨 뒤에 163페이지 잠깐만 봐요. 163페이지 부록 있죠, 부록 있어요? 예, 거기 163쪽 보면 13번 있죠. 그게 35회 때 출제된 거야. 예, 163쪽 폈어요. 소득세 법령상 다음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비과세 감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억, 토지 및 건물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주권 그랬죠. 예? 이주권 요까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죠. 근데 34회 때도 물어봤어요. 뭐라고? 가로 안에 해당 이주권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를 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별도로 따로따로 계산해서 신고하면 같이 양도했어도 따로따로 신고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근데 따로따로 신고 안 했다고 그랬죠. 그건 과세 대상. 됐어요? 다음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리고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상권, 전세권만.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디귿 있죠? 그거 빼고 기억, 니은, 니을. 답은 몇 번? 해당하는 거 모두 골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 빼고 그러면 기억, 니은, 니을. 답은 3번.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물어봤었다. 자,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번에는 122페이지 다시 가서 이번에는 양도 및 취득 시기로 갑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자,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노트에 보면 13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자, 일반적인 거래는 양도소득세의 자료 참고로 보면 13번 있잖아요. 양도 및 취득 시기. 자, 원칙이 뭐예요?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잔금 주고받은 날이죠. 대금 청산한 날. 다만 이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뭐하고? 제외하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뭘로 가는 거?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또는 대금 청산하기 전에 먼저 등기했다. 그럼 뭘로 가요? 등기 접수일로 간다. 그죠? 다음 특수한 거래는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할부의 경우는 사용수익일. 이거 다 기억할 게 아니라 할부는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셋 중에서 부한 날, 빠른 날. 또 건축이 보죠. 내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사용승인서 교부일. 근데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 취득한 걸로 본다. 사실상 사용이라면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이에요. 다음 상속받은 건 상속 개시일. 그리고 증여는 실제로 받은 날,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예. 다음 수용 있죠.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보상금 받아야 되겠죠. 근데 보상금 받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야. 어떤 사람은 보상금 받아가라 그랬더니 받아갔어. 그러면 거기는 뭐야? 대금 무한 날, 청산한 날 주고받았으니까 끝이죠. 근데 이쪽 분은 보상금이 적다고 거부를 해. 그럼 수용 재결로 가는 거야. 수용 재결은 뭐야? 보상금 적다고 거부하는 거. 그러면 다시 평가해서 다시 고시하는데 중간에라도 마음이 뭐하면 바뀌면 돈 찾아가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로 수용해요. 그때는 수용 개실로 가는 거고, 이쪽 분은요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등기 먼저 해줬어. 어떤 사람은 아니 돈 안 받았는데 왜 등기해줬어요? 안 했으면 말고. 그 얘기잖아. 하라는 게 아니라 했다면 이 얘기야. 그래서 등기 접수. 그러니까 셋 중에서 뭐하는 날? 빠른 날. 아니 대금 청산한 날 하면, 대금 청산한 날 하나로 하면, 잔금을 안 받으면, 보상금 안 받으면 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참고로 재개발 재건축, 이거 시간이 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슬슬 나와. 그럼 한 10년 정도 가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 가만히 있다가 보상금 받아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말도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년 개별 공시지까지 공시가격, 그게 5월 말일 날 토지가격이 공시가 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한 달 줘요. 그때 이의신청을 하는 거야. 뭐라고? 이 가격이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됐다. 안 받아줘요. 절대로. 이의신청해도 이의신청하면 30일 안에 공문이 와요. 뭐라고? 제목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용이 기하가 질의하신 개별 공시지가 건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도 아니에요. 봄. 거기서 딱 끝나. 봄. 타당하다고 봄. 그거 안 받아준 거지. 왜? 내 땅 가격을 받아주면 내 땅 옆에 있는 사람도 받아주고 옆에 땅 다 받아줘야 되잖아. 절대로 안 돼. 안 받아줘. 그렇지만 그 했다는 걸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나는 재산권 행사를 한 거야. 불합리하다고 매년. 예? 저평가됐다고 이의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보상금액이 나왔잖아. 예? 그때 나 거부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보였어. 재산권 행사를 했다. 이랬을 때 받아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오나?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재개발, 재건축할 때 내가 빨리 이사갈 일이 없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거부를 해라 이거야. 예? 그러면 재결로 가면
고민하는 게, 아니 지금 10억으로 감정평가 했는데 거부하고 다음 수용 재결로 가면 깎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생각을 해서 처음에 감정평가할 때, 예? 감정평가할 때 지작물 같은 거 있죠? 나무 같은 거 있을 거 심어놓은 거 있잖아. 예? 정원에다가 그런 거 한 10년 됐으면 100만 원 해야 되는데 한 5년 됐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 수용 재결이 들으면 이거는 15년 됐어. 한 15만 원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자 정도는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예, 조합에서 그때는 아주 사기꾼이 아니라 나쁜 놈들 사자부터요. 변호사가 등장을. 자기한테 뭐를 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나는 여러 번 해봤어. 10몇 번 해봤어. 했는데 하나 똑같아. 걔네들은 돈 벌어. 왜? 세대별로 50만 원씩만 받아봐. 예? 100가구면 몇 천만 원 되죠? 걔네들도 돈 벌어. 그럼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똑같아. 심적으로. 근데 다만 수용 재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 부담이 있어. 어떤 거 험악하게 이사를 내보내려고, 그죠? 예, 가로등 꺼놓고 옆집 이사 간데 그냥 빨간 페인트로 막 낙서하고, 그죠? 치안이 아주 험악하게 나오잖아. 불안하면 뭐하라고? 돈 받고 나가라 이거잖아.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구청에 민원을 다. 그럼 바로 남아서 해결해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지금 뭐예요? 수용은 돈 받는 사람도 있고 적다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소송으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간다, 법은. 다음 환지는 뭐죠? 옛날 땅 주고 새로운 땅 받았죠?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그거 환지 받은 건, 아니 전답을 주고 대지 받은 건 무늬만 바뀌어서 지목이 바뀐 거지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뭘로 가요?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환지 받기 전에 원래 토지 취득한 날이 있죠? 그대로 취득한 거 인정해줘요. 다만 여기 더 많이 받은 걸 뭐라 그래요? 증환지. 적게 받은 건 가만지. 아니 환지 받기로 했는데 왜 토지를 더 많이 받고 적게 받아요? 예? 택지 개발 사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환지 받기로 했어. 그런데 몇 평 받기로 했어요? 계약이 100평을 받기로 했다고 그래봐. 환지 받을 땅이 몇 평? 100평. 근데 사업 수행자가 토지 구획을 할 때 90평 단위로 잘릴 수도 있잖아. 필지를. 그럼 나는 몇 평 받아야 돼? 그럼 여기서 90평 먼저 받고 여기서 10평 받으면 알바끼지 이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평만 받아. 원래 받을 면적보다 교부 받은, 되돌려 받은 면적이 적죠. 몇 평? 10평. 그건 얘가 팔은 거야. 사업 시행자한테. 그걸 뭐라 그래? 가만지. 그럼 반대로 100평을 받기로 했죠. 근데 만약에 110평 단위로 잘랐다고 그래봐. 필지가. 그럼 온전한 거 몇 평? 110평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10평 떼어내면 이거 자산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110평 받아서 100평 받기로 했는데 더 받았잖아요. 몇 평을. 이건 새롭게 취득이야. 그래서 증환지는 취득이고 가만지는 파는 거예요. 이거는 환지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날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그런 단서 없으면 환지받은 토지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 10번 갑니다. 123페이지 10번. 다음 중 자산 양도 차익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 시기로 옳은 것 1번 상속받아서 취득한 경우는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다. 틀렸죠? 상속 개시 사망한 날, 등기했던 안 했던 사망한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틀렸죠? 2번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토지 환지 받았죠? 새로운 취득 아니야. 그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틀렸어요? 예, 3번
장기할부 조건은요, 사람마다 다 틀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3번 맞죠? 여러분이 보세요. 내 아파트를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 10개월 벌로 했어요. 할부로 했어요. 10개월.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돈은 아직 결제가 안 끝났는데 이사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먼저 들어와서 살면 안 돼요? 그럴 때 나 같으면 그렇게 해.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인도일이야. 사용수익일. 그죠? 안 돼. 소유권 등기할 때까지는 절대로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등기한 날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니까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간다. 4번 맞고요. 4번 민법 규정에 따라 점유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죠. 타인의 땅을, 남의 땅을 나는 내 건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은 20년 이상 점유, 동산은 10년 이상 점유한 후에 등기해야 취득이야. 그건 취득세 낼 때 등기해야 취득해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날짜 계산한 거 취득세가 아니라, 그래서 점유를 보한 날,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하라. 그래서 이를테면 나는 오늘 토지를 팔았는데 시효 취득한, 점유 시효 취득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오늘 팔았다는 얘기는 보유기간을 몇 년? 20년 가지고 있다 파는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틀렸고. 5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맞는데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 중에서 늦은 날 아니지, 둘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 이렇게 가야죠. 예, 그래서 올바른 건 몇 번? 3번. 11번도 보세요. 이렇게 계약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박스 안에 보니까 계약일, 중도금 1차, 2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원칙은 뭔데?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 그죠? 근데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그럼 뭘로 가? 등기 접수일. 등기 접수일. 언제? 6월 20. 6월 20. 이해가세요? 예. 하나 더 봅니다. 12번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 시기에 대한 설명,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고 날짜 계산할 거냐. 1번 경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경매인이 매각 조건에 따라서 경매 대금 있죠.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한 날, 완납한 날, 그날이 대금 청산한 날이에요. 경매는요, 낙찰 받았으면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돼. 그날이 대금 청산한 날 맞아요. 다음 2번 대금 청산한 날은 실제로 청산한 대금을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한다. 사실상 잔금 주고받은 날이죠. 맞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는 어음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어음 결제가 된 날, 대금 청산일. 어음은 주고받았을 때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날이에요. 다음 4번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재세금을 대금을 완납했다면 대금 완납한 날을 취득일로 한다. 4번 틀렸죠. 왜?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원래 매매는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주택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무슨 계약? 분양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중도금 주고 또 중도금 주고 마지막에 뭐 줬어?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가 중간에 뭐하고 준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잔금 지급. 그런데 잔금 줄 때 아파트가 공사가 지연돼서 준공되지 않았어요. 그럼 잔금 준 날 무조건 취득이냐? 아니다. 이 공사 중인 건물이 뭐 했을 때? 준공된 날 뭐한 걸로 본다? 취득. 준공되기 전에 돈을 미리 줬어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보한 날, 완성된 날 또는 준공된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4번 틀렸고, 환지 처분에 의해서
권리 면적이 증가한 경우 취득 시기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예, 면적이 증가됐죠. 증환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가 나면 그날은 소유권 이전 안 되니까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맞아요? 예? 예, 틀린 건 몇 번? 4번. 하나 더 봅니다. 15번까지 하나 보고 끝내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거 1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가는 거죠. 물론 명의개설도 있는데 부동산은 명의개설한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주식 같은 거 있죠. 주식 같은 경우는 사고 팔 때 주주명부에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그래서 1번 맞고 2번 증여받아서 취득하는 자산은 실제로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3번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 뭐가 됐어요? 수용되면 보상금 받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틀렸고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기했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가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 간다. 답은 몇 번? 3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혼동이 되냐면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법이 틀려. 취득세 취득시기는 취득세 내려고 날짜 정해놓은 거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시기는 언제 취득해서 언제 팔았느냐 날짜 계산하는 거지 취득세 내려고 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별도야. 그래서 혼동이 돼요. 취득세랑 연관시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취득해서 언제 팔았지? 그래서 날짜 계산을 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 따라 해주고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돼. 이런 거 하려고 정해놓은 거지. 취득세 신고 납부 아니에요. 그건 지방세법 취득세의 날짜가 별도로 되어 있죠. 참고로 취득세는 뭘로 가요? 상속은 뭐? 상속? 개시일. 똑같죠? 근데 증여는 틀리잖아요. 증여는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계약일에 취득해. 그날로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실현돼야 돼. 증여만 계약만 해놓고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뭐 받은 날? 증여 받은 날, 증여받은 날.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만 쉬셨다. 그 다음에 이제 126쪽 과세표준 계산으로 갑니다.